아, 많이 올랐네. 네. 네. 일본 주식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칼리스토 새로운 이제 신작으로 콘솔 게임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네. 다르게 우리는 사실 콘솔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게임 시장은 그렇다 보니까 콘솔 시장의 어떤 전망이나 밸류에이션은 또 어떻게 좀 봐야 되나, 성장률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다들 콘솔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들 가지셨던 의문이 콘솔 마켓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마켓입니다. 네. 성장이 나오는 마켓은 모바일밖에 없고 그렇죠. 콘솔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콘솔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VR 때문인데 그렇다고 VR이 단기적으로 오는 미래냐라고 하면은 메타도 그런 정도로 얘기는 안 하고 있고 메타도 장기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솔하고 이게 밀접히 관련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크래프톤 리포트랑 관련이 있는 건데 대형 콘솔 업체들이 VR 게임을 내놓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17년에 한 번 있었던 흐름이긴 한데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이 온 상황이고 그럼 그런 신작을 내놓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콘솔 기기를 팔아주기 위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에서 대형 VR 신작들이 몇 개가 공개가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호라이즌, 콜 오브 더 마운틴이라는 게임이었고 그런 게임이 원래는 이제 콘솔 마켓에서 한 2천만 장 그리고 올해 나온 그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한 1,000만 장 정도 팔렸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작년에 오큘러스 퀘스트 2가 700만 대를 팔았어서 그러면 오큘러스 퀘스트 2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전부 다 팔아도 1,000만 장을 못 파는 거다 보니까 매력도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소니 같은 업체들의 전략적 선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니가 자기들 VR 기기를 팔려면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콘텐츠를 만들어줄 사람이 이제 콘솔 업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콘솔 업체들한테 가서 우리들을 위해 독점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 기기를 팔아주면은 뭐 마케팅도 우리가 해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플스 게임쇼에서 가장 앞단에서 VR 게임들 소개가 되었고 이렇게 소개된 게임들은 보통 마케팅을 플레이스테이션이 세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고 봐서 콘솔 시장이 지금 마켓 떨어지는 것만 놓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가장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게임사들이 콘솔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임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 개인 주말에 방송할 때 네. NC소프트 이런 게 지금 12년 평균선 정도로 많이 빠져 있다. 네. 뭐 10년 만에 거의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주가 레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저도 조금 사본 건데 네. 보면 크게 모멘텀은 없어 보여요. 얼핏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매력인데 네. NC소프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NC소프트의 가장 큰 트리거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제 TL 그러니까 스로런 리버티 옛날엔 더 리니지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되었던 신작의 성과가 내년에 실적을 가르게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 리니지의 개발을 닦아놓은 것들을 가져와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리니지랑 비교를 해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게 분기에 한 1,000억 원 벌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싸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매출 기준으로 한 10억 원 정도 하는 건데 네. 지금 리니지 2M, M, 2M, MW까지 전부 다 10억 원 이상을 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새롭게 대작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과소 추정을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NC소프트는 리니지 W까지 정도로 해준다라고 보면은 거의 막 내년 멀티플 한 10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엄청 싼 종목이 되는 건데 사실 그럼에도 이제 주가가 조금 오늘은 좀 움직이긴 했지만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리니지를 기존처럼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이제 리니지 같은 게임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글로벌 유저들이 리니지를 잘 알아줄까에 대한 의문이 묻고 있는 건데 네. 서구권. 네,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우선은 의문을 가지는 이유가 이제 2M하고 M하고 W는 곧 나가겠지만 다들 서구권에 나갔을 때 좋지 못했던 경험을 가졌다라는 것과 디아블로 이모탈이 최근에 이제 MMORPG 형태로 나왔는데 사실 과금이 절대 센 게임이 아닌데도 서구권 유저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서구권 유저들은 과금에 부정적이겠구나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인 반면에 사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관점은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을 봐야 되는데 네.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이제 스마일 게이트 RPG 비상장사가 만든 게임이고 작년에 PC 매출을 NC소프트보다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PC MMORPG 중에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게임이라 봐야 되는데 이 게임이 글로벌에 나간 다음에 트래픽이 처음에 많이 나왔다가 쭉 빠졌다가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스팀이라고 하는 PC 게임 플랫폼에서 압도적인 1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일 게이트라는 게임이 그러면 과금이 약한 게임이냐고 한다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C보다 돈을 많이 번 게임이었는데 그렇다고 이게 유저풀이 넓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국내에서만 사업을 했는데도 그 정도 매출이 나왔다라는 거는 유저들은 당연히 느끼고 있겠지만 돈을 굉장히 좀 써야 되는 게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유저들이 디아블로하고 리니지의 기존 사례만 본다면은 과금 너무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을 수가 있지만 로스트아크의 사례를 본다면은 네. 과금하는 게임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럼 결국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언제 어떻게 쓰게 만들까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NC소프트의 게임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쓰게 만들 수가 있었던 이유는 옛날의 경험들 때문인데, NC소프트가 12년도까지는 굉장히 도전적인 게임을 만들면서도 도전적인 게임을 낼 때마다 히트시키는 네네. 굉장한 게임사였는데, 97년에 리니지, 그리고 2003년에 리니지2, 그리고 2008년에 아이온, 2012년 불소를 전부 다 히트를 시켰고, 전부 다 이제 좀 다른 유저를 타겟해서 그 유저들을 사로잡았었는데, 그때는 NC소프트의 게임이 정액제 게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달에만 2만원만 내면은 모든 컨텐츠를 즐길 수 있었던 게임이었는데,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NC의 팬이 된 유저들이 지금도 남아서 시간은 없으니까 돈을 써가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글로벌에서도 이런 과정만 잘 닦아준다면은 충분히 유저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글로벌이 도전을 한다면은 저는 TL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작년에 불소2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우리 게임은 일단 재밌는 게임이니까 돈부터 쓰고 시작을 하세요라고 시작을 하면은 네, 실패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요 사이에서 NC소프트 매니지먼트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네.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네. 정확히 뜯어볼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네. 요거는 이제 그냥 상상을 해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최근에 나와보는 뉴스 플로우들은 그래도 괜찮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반반으로 놓고 봐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1분기 출시인 거죠? 연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다들 생각을 하는 게 콘솔 게임들은 미루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완성도를 가지고 나가야 네. 되는 거다 보니까 연말이라고 한다면 보통 내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TL의 출시는 조금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TL 게임의 트레일러 영상을 본다면은 기존의 리니지 게임들 사용되었던 소스들이 좀 몇 개가 좀 그대로 쓴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대로 썼다고 카피 게임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새롭게 개발을 할 게 없다라는 거고, 그럼 빨리 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어쨌든 실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그리고 신작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보면은 사실 항상 게임사들이 뭐 14, 5배 정도 항상 네. 받아왔었는데, 블록체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붙으면서 사실 멀티플이 어떻게 보면 약간 열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다시 이런 시야로 만약에 와버리면은 사실 지금 봤을 때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면은 거의 다 13, 4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네. 신작의 어떤 모멘텀 이나 실적이 반영되고 나서도 그렇게 막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일단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 P2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그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P2A 게임들이 보통 매출 순위가 잘 나오는 국가가 어디냐고 한다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원래 그 정도까지 돈을 써주던 시장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필리핀이 경제 뭐 대호황이 네. 나와서 돈을 쓰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P2A 게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기존에는 과금 유저가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을 때 게임 아이템 마켓에 가서 그들로부터 물건을 사왔다면은, P2A 게임은 보통 물건을 사는 그 대상이 다른 유저한테 사게 되는 그런 구조를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저가 게임 속에서 열심히 이제 일 같은 걸 해서 네. 아이템을 얻으면은 그거를 팔아서 이 과금 유저가 이제 돈을 지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버는 유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하는 건데, 여기서 게임 아이템을 팔기 위해서는 일종의 약간 사업권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게임 아이템을 많이 얻으려면 일정량의 돈을 써줘야 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다 보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유저들도 일정량의 돈을 써야 하는 그쵸. 구조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쓰는 돈들이 매출을 찍히고 있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돈을 지급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결제를 한 것들의 돈의 원천은 과연 이 사람들의 소득일까? 아니면 과금 유저가 이 사람들의 아이템을 사줌으로써 이들에게 지급한 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P2A 게임의 과금 매출 수준을 결정을 하는 거는 얼마나 과금 유저가 많이 있는가일 텐데, 이거는 기존의 게임을 보던 시각하고 똑같아지는 거여서 네네. 달라질 이유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물론 플랫폼을 하는 업체는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P2A 게임 단일 게임들로만 놓고 본다면은 저는 그냥 그 게임 자체가 흥행할 수 있는 만큼 흥행하는 거지, P2A가 붙는다고 단기에 반짝하는 게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매출이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프리미엄 요소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들 디스카운트를 받는 이유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마켓이 가장 많이 컸던 때가 모바일이 열렸던 때인데 다시 이런 때가 언제 올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은 저는 VR일 수밖에 VR. 없다라고 네네. 보고 있고 그럼 거기에 준비를 하는 업체가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준비하는 게 콘솔을 준비하는 거랑 일맥상통을 하고 있는데 국내 콘솔 준비하는 업체 많이 없다 보니까 다들 이제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디스카운트를 받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산업 전체로 세게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VR 게임을 글로벌하게 제일 잘하는 데는 어디예요? 이건 비상장사긴 한데 스팀을 서비스하고 있는 벨브라고 하는 회사가 VR에서 가장 혁신적인 게임을 보여줬었고 이번에 VR 게임의 신작을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에 내놓겠다라고 했던 게릴라 게임즈라고 하던 회사도 아까 말씀드린 호라이즌 시리즈를 만든 회사인데 이 게임사도 사실 굉장한 게임을 이제 쇼케이스에서 보여준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요건 이제 소니의 자회사여서 요것도 뭐 상장사는 아니고 상장사 중에서는 이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캡콤이라고 근데 일본 회사인데 몬스터 헌터 그 만든 회사고 네. 이제 분이 레지던트 이블이라고 알려져 네, 있는 네.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만든 회사입니다. VR 라인업을 좀 여러 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가장 VR 게임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고 보통 일본 게임 업체는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는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22배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게 캡콤은 올해 네.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YTD 30%. 아 많이 올랐네. 네. 네. 일본 주식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네. 한국 주식 중에서는 네. 크래프톤이 가장 그래도 좋다라고 네. 그래서 보시는 거고. 사실 IR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VR이 메인 성장 전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 크래프톤밖에 없습니다. 음. 네. 물론 이제 자회사 단에서는 하고 있는 회사가 좀 있는데 전사 차원에서 이걸 메인 전략으로 내거는 거는 크래프톤밖에 없어서 사실 뭐 리포트는 이제 프리미엄 받아야 된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건 좀 먼 시계열의 일이고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은 이제 그래도 디스카운트 받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최근에 조금 주가 흐름이 좋은데 30만 원까지도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로블록스 같은 게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네. 회사잖아요. 근데